예, 제가 정책 질의하기 전에 네. 윤 후보님, 이거는 정말 좀 불상사에 관한 건데요.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건데 그저께 춘천에서 토론할 때 또 어제 여의도 KBS 앞에서 윤 후보님 캠프 측 관계자가 저희 캠프 측 도와주는 지지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응원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춘천에서도 폭행이 있었고 여의도 어젯밤에도 폭행이 있었어요. 그거 좀 후보로서 좀 그 폭행당한 분들도 다 우리 당 어제요? 지지자. 어제 뭐 여의도에서 뭘 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얘기는 못 춘천 들었고.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춘천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그걸 뭐 윤석열 후보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윤 후보님 직접 폭행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윤 후보님 캠프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저희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우리 캠프 아니 사람은 그러면 오히려 거기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캠프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캠프 사람이 거길 왜 오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 그냥 오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 관계자가 그거를 말렸고 뭐 큰 충돌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그걸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자리에서 후보가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중한 시간에 아니, 우리 캠프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사과 안 말렸다고 하시겠다면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반도체 미래도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님께서 저는 우리나라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반도체가 전부 다 경기도에 충청도 일부하고 몰려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남부 경제권,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지어 가지고 지방에 광주고 대구고 부산이고 전주고 이 지방대 학생들 취업도 하고 지방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윤 후보님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아니 전력을 어디서 끌었으냐 또 위치가 뭐 지리산 제일 꼭대기에 짓느냐 이러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 이 반도체 미래도시 남부 경제권에 짓는 거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을 내셨으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된다 하고 좀 실현 가능성이 그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 면에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력 때문에. 전력뿐만 아니라 입지도 그렇고 전력 가지고도 굉장히 그때 그렇죠. 비판을 전력도 하셨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 아니 건 그럼 전력이 잠깐만요. 어마어마한- 그러면 경기도에다가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 거는 전력 문제가 괜찮고 남부에 짓는 거는 전력 문제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질 때도 아니 그래서 당진에서 가지고 오는데 송전선 예. 만드는 데만 완공시키는 데만 14년이 걸렸다고 하고. 윤 후보님은 그러면 하기 때문에 얘기를 윤 후보님은 영남, 호남 이 지방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윤 후보님은 대안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은 이미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이야기? 정책에 대해서 저하고 광주나 대구나 뭐 부산 가서 토론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라도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비교국에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기존의 산업들을 더 경쟁력을 높이겠다. 경쟁력도 높이고 또 각 지역마다 어디는 로봇, 어디는 AI 뭐 그거 지금 수소 이런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하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다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남부에 새로 이렇게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한다는데 그거를 전력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윤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에다가 첨단 산업을 기지를 짓겠다 이러셨어요. 아니 북한의 첨단 산업 기지를 북한 어디다가 무슨 전력으로 지을 겁니까? 북한에는 첨단 산업 기지를 지으면서 우리 남부 경제권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데 전력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반대한 건 아니고요. 그때 입지를 어디를 왜냐하면 민간 50조에다가 재정 50조 해가지고 100조를 투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그 현실성을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다른 아주 소프트한 공약 정책으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반려인이시죠? 네. 예. 댁에서 강아지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기르시고. 근데 윤 후보님 공약 중에 이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은 아직 발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또 준비는 하나 돼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께서 우리 당이 마련한 그 무슨 라방 토크쇼 올데이 라방 토크쇼에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윤 후보님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많은 분들의 예. 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을 네. 이렇게 키우고 사랑하고 하는 반려인 인구가 한 1,500만 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반대하죠.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아니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지. 저 이걸 입장 개인의 제 선호나 입장으로는 개인의- 저는 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럼 그거는 반대하는 걸 공약으로는 못 내겠다.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좀 여러 사람들의 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들거든요. 네. 주사 맞히고 뭐 오늘 또 누가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이발하는데 만 원 하고 이발 하는데 우리 그 강아지는 그 미용하는데 7만 5천 원 줬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동물병원이 이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지금 공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돼요. 네네. 그래서 좀 일단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을 다 등록제도 하고 예. 일단 관리를 다 예, 하고 예.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보험 문제도 좀 해야 되는. 저는 보험을 저는 민간 보험을 국가 보험을 할 수는 없고요. 네. 민간 보험을 장려하는 네, 네. 그런 정책적인 저도 뭐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보도 중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오늘 보도 중에 홍 후보님 F-35가 미국에서 국방부하고 미국 공군이 F-35가 네바다 사막에 F-35A에다가 전략 핵무기 아니 전술 핵무기를 B-61-12 전술 핵무기를 벙커바스터를 벙커바스터.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게 김정은의 은신처를 딱 공격하기 좋은 무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제 지역구에 대구 동구 K2에 F-15K가 6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기지에 F-35가 40대 이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 전술 핵무기를 공대지를 할 수 있는 벙커바스터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비행기는 우리가 전투기는 국민 세금으로 100대나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핵 공유가 안 되면 거기에 김정은을 딱 때릴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장착을 못 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공유를 홍 의원님이나 저는 이제 찬성을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핵 공유를 반대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F-35K를 이 비싼 세금으로 이렇게 사놓고 40대를 사가지고 청주기지에 두고 F-15K를 60대나 대구 기지에 두고 이랬는데 우리가 왜 김정은의 은신처나 북한이 지하시설에 핵무기를 숨겨놓은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 뭔가 탐지를 하면 때리는 그 핵공유를 왜 반대하십니까, 윤 후보님? 반대를 핵공유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핵공유를 반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 뭐냐면 지금 현실성이 없는 정책과 공약을 말씀하시기 아니, 때문에 그걸 왜 현실성이 아니, 없다고 왜냐하면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의 국내 법이라든가 또는 NPT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유럽식의 핵공유도 저게 말이 핵공유지 저거는 정치적인 어떤 아닙니다, 윤 후보님. 에스크로우가 제가 윤 후보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나토식 핵공유라는 거를 법적인 아니 지금 법적인 이 공유라고 보도가 네. 미국 국방부가 미국 공군이 F-35A에 예? 전술 핵무기를 해가지고 벙커버스 타는 김정은이나 지하 핵시설 타격할 수 있는 거를 바로 나토의 5개 핵공유하는 나라에
바로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가 그런 식으로 그 말씀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나토식 핵공유는 법적인 핵공유는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인 에스크로우고요. 아니요, 미국하고 현실성이 나토가 없습니다.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런 왜? 거는 저 미국 제하에서 그걸 주장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있지만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떻게 입장은 그러십니까? 핵공유는 핵 배치고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진짜. 김정은 은신처는요. 예, 제가 탄두 원어머님한테 무게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어머님한테 대형 폭탄으로 얼마든지 매몰시킬 수 있습니다. 저 토론의 룰을 지켜주십시오, 원어머님.